이제부터 문제를 쫙 다 풀 건데 이제 집중 못하고 이제 놓치면 여러분들 그냥 흐름 다 놓치는 거야. 자, 우리 12번 대표 유형 12번 40쪽 가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점 B가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1대2로 내분하는 점부터 일단 구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5일 만에 하는 거니까 내가 공식 한 번 더. 자, 내분점 공식 3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로 약분되고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표현됐겠죠?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인 거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y는 기울기 써주고 자 지나는 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고 y 쪽 지나는 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y는 2x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x축이랑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쌤이 탄젠트 60도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루트 3이야. 그러면서 점 2루트 3,1을 지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y는 루트 3에 x 마이너스 2 루트 3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주시면 끝나겠죠? 그러면 자 루트 3 곱해서 전개를 하면 y는 루트 3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안 어렵다. 후딱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 자, 두 점 A, B의 중점과 점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저 중점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평균 구하면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을 2로 나누면 4 이런 식으로 우리 중점 빠르게 구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을 지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이 두 점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지나는 한 점 아무거나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기울기는 자 여기서 여기를 뺄게. 그러면 1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플러스 2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니까 7 빼기 4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냥 3이죠? 그러면 y는 3 이렇게 써주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적으면 돼. 근데 나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되니까 따라서 y는 3x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2번도 있구나. 자, 2번 볼게요. 자,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 y의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3배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는 쌤이 개념 하나만 간략하게 적어주고 갈게요. x절편이 a라고 나와 있고 y절편이 b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이건 외워놔도 좋아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x절편이 a면 a, 0을 지난다는 거고 y절편이 b라는 거는 0, b를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면 성립하고 이거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뭔가 외우기 편하죠? 그래서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렇게 해. 근데 얘들아 이걸 공식을 몰라도 그냥 세우면 돼. 어떻게 세워? y는 만약에 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야? 두 점 사이 기울기 어떻게 해? a분의 마이너스 b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
x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내가 b로 나눠줘. 그럼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럼 이거 이항시켜.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유도가 완료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2번을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는 있어요. 자, 2번 볼게. 우리가요, 자,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3배라고 나왔으니까 쌤이 x절편을 그냥 편의상 a라고 줄게. 방금 공식에서도 a로 뒀으니까. 그러면 y절편은 얼마란 소리야? 3a겠죠? 왜냐면 x절편의 3배가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는 거야. a분의 x 더하기 3a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a 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4,-6을 지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4 대입하면 a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3a분의 마이너스 6은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a분의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게 되면 a분의 2였을 거야. 따라서 a분의 2가 1이니까 a 값은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여기다가 슝 대입한 다음에 예쁘게 정리를 해서 써봅시다.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쓰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뭐 할만하죠? 우리가 직선을 세울 때 지나는 점, 기울기 이거 2개 딱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을 조금 구하기 힘들게 막 이런 식으로 주면서 괴롭게 한다 이런 마인드야. 자, 그 다음에 14번 바로 볼게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의미를 하는 건데 자, 얘들아 잘 봐봐. A 2,5 그 다음에 점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 A, A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싶대. 얘들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풀면 좋을까요? 소통해 볼래요? 소통? 첫 번째 풀이. 여러분들이 뭔가 제일 익숙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 기울기 한번 구하고 이거 기울기 한번 구해가지고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AB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뭐 AC든 BC든 뭐 둘 중 하나 구해가지고 서로 같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 관계식으로 풀 수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는 없을까요? 없을까? 다른 풀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내가 AB로 다 점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그냥 요 C점을 대입하면 그냥 A 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요거 납득되세요? 괜찮아? 할만해? 이 둘 중에 하나로 풀어. 하나로 풀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야. 대부분 다 해설지는 다 첫 번째 풀이로 풀거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 두 번째 풀이는요. 어떤 상황에서 푸는 거냐면 지금처럼 이 A랑 B가 다 나와 있지. 그럼 내가 직선을 예쁘게 세울 수 있지. 요럴 때는 2번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세 번째 방법은요. 그냥 점을 찍어. 뭔 얘기냐면 봐봐. 난 세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사실 찍기라고 하지만 제일 원론적인 풀이 같기는 해. 자, 2,5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a,a-5는 어딨냐 이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x좌표에서 빼기 5한 게 y좌표죠. 근데 봐봐. 얘는, 그러면 이제 얘는 x좌표가 더 크단 거잖아. 맞지? y가 더 작아지고. 그럼 여기 볼래? 느낌 봐봐, 얘들아. 2에서 5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a에서 a-5를 빼면 5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2에서 5 빼면 여기 빼기 3이야. 여기는 플러스 3이거든요? 맞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꺼냈냐면, 봐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건데, 이거 지금 기울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잽싸게 구하면 이게 지금 3만큼 갈 때 마이너스 9만큼 내려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3짜리야.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슬쩍 이렇게 옮겨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돼요. 근데 이거 빼면 5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였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점이랑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졌을 때 이렇게 풀고 싶어져.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란 게 없어.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기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번 방법으로 열심히 푸시면 돼요. 이제 시험 기간 때는 1번으로 많이 풀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나는 이런 두 개 풀이도 당연히 다 열려 있다란 마인드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찍기라고 했지만 이게 어차피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같은 비율 따라가야지 하면서 점을 구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이만큼 가니까 6만큼 내려와서 마이너스 10이 돼가지고 차이가 7로 이제 너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쯤은 정답을 만족하는 점이 있었겠거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뭐 따르게 나와 있었으면 이렇게 못 풀겠죠? 그러니까 얘도 살짝 좀 특수하게 푼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럼 얘들아, 정석적으로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풀면 우리가 그냥 관계식을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3은 그 다음에 저거 기울기 공식 이용하면 a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빼면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거 그냥 열심히 풀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1이니까 4a가 미친 소리 했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2a는 마이너스 2니까 a 4니까 잠깐만 정정 3이지? 3에서 a 플러스에 a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3a 더하기 3은 a 마이너스 1이니까 2a가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풀어도 똑같은 답 나오네. 그냥 다양한 풀이 얻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들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고 싶대. 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금 미리 외워두세요. 얘들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 세 점이 잠깐만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점이 우리가 한 직선 위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저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 점으로 그냥 삼각형 안 만들어지려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쌤이 이따가 그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은 따로 정리해 줄게. 근데 우리가 세 점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은 이런 식으로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근데 얘들아, 이거야말로 정말 찍기에 능통한 문제 아니야? 얘들아 봐봐. x가 1 증가했어. 이때 y는 몇 증가했니? 3만큼 증가했지? 기울기가 3이었다는 거야. 동의해? 동의해?
자지 마. 3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거의 3배니까 9만큼 증가했겠지. 그래서 A값이 12다라고 적는 게 제일 빠른 풀이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방학 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쌤이 생각할 땐 솔직히 그렇거든요. 내가 개념 수업할 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푸는 방법 그냥 이거야. 이렇게 풀어. 해설지도 다 이렇게 풀고. 근데 있잖아.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너네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요런 거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아득바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학원에 왔으면. 아니 내가 요 앞에서 이 방법으로만 풀어. 그럼 솔직히 학원 왜 다니냐. 그쵸? 아니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해설지가 쓰여질 때는 그냥 제일 구하기 좀 편한, 서술하기 편한 방법 하나로만 다 설명을 해. 그게 이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자 내가 그 전제 조건을 좀 걸어줄게요. 그 시험 기간 전까지 이런 풀이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돼. 진짜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게 그 내가 가르치는 기간 동안 아쉽게도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그러면 잽싸게 그냥 이걸로라도 문제를 맞추고 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개념 수업을 할 때 이제 다양한 방법을 계속 알려줄 거야. 그럼 그 방법만 이제 2학기 때 내신 봐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중요해. 좀 말랑말랑하게 풀어야 돼. 항상 문제를. 그러니까 뭐 세직선이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기울기가 같다 막 이러면서 외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2등급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나와야 2등급이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슬퍼지니까 1등급 맞으려면 계속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풀어야 돼. 내가 이 말랑말랑 풀이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해. 근데 공수원은 사실 말랑말랑한 풀이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단원의 특성이 좀 그냥 다 계산 위주라서. 근데 이제 공수2부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프랑 놀아야 돼. 그래프랑. 대수, 미적분1, 기하, 뭐 미적분2 뭐 다 마찬가지야. 그래프랑 놀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놀아야 돼. 수학을 풀어야 돼.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1차 방정식이 무슨 도형을 나타낼 거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은 너네가 배운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랑 y가 다 섞여 있는 것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 변수 1차 방정식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변수가 2개라서. 선생님 이거 변수 5개인데요? 막 이러면 안 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얘들아, A, B, C는 상수예요. 그리고 X, Y가 변수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수를 X, Y, Z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상수를 A, B, C, 뭐 MN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 근데 이 방정식이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될 건지를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상수 A, B, C의 조건에 따라서 이 1차 방정식이 어떤 도형인지가 살짝씩은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이 X, Y의 개수가 다 살아있다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냥 AX 더하기 BY는 C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니까 얘가 정리를 시키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B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냥 너네가 제일 친숙한 직선. 근데 두 번째, 이제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니래. 그러면 A가 0이니까 날려버려. 아, 사라졌다. 그러면 BY 더하기 C가 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식이 탄생하게 되겠지. 얘들아, 얘는 우리 저번 시간 때 쌤이랑 뭐 어떻게 배웠었냐면 얘는요, X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게 항상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항상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직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A가 0이 아닌데요, B가 0일 수 있잖아. B가 0이게 되면 이제 Y쪽이 사라지게 되고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녀석은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X값이 항상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머릿속에 빵 넣어놔야 돼. 그 다음에 뭐 1차 함수는 뭐 랜덤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저 1차 방정식은 우리가 A, B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떨 것 같아요? A랑 B가 둘 다 0이래. 그러면 그냥 C는 0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0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X랑 Y가 뭐든지 간에 다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냥 좌표 평면이에요. 이런 건 안 나와. 그냥 X, Y가 뭐든지 간에 다 성립하는 거야. 그냥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얘들아. 0 곱하기 X, 0 곱하기 Y 더하기 0은 0,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X랑 Y에 내가 뭐가 들어가도 다 성립되는 방정식이죠. 항등식이지, 한마디로. 항등식은 그냥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다 만족하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시험엔 안 나옵니다. 아마 안 적혀 있을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그 귀여운 거 배우는 거예요, 귀여운 거. 자, 15번. 자, 중 2-1 생각나네요. A, B가 양수, B, C도 양수. 이때 AX 더하기 BY 플러스 C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얘들아 봐봐. 내가 Y는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거 문제 풀 때 항상 확인해야 돼. 지금 Y의 개수가 B잖아. 그러니까 B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B가 곱해진 녀석들이 다 양수래. 그러면 0의 등호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란 전제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 조건을 보면 B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B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학교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런 양수 조건 나오고 양수 조건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해? 열심히 이거 하지. 얘가 플러스라면 이게 플러스고, 자, B가 플러스래. 그럼 C도 플러스다 이렇게. 그리고 A가 마였어. 그럼 B도 마이너스고, 그럼 B가 마이너스니까 C도 마이너스였네 이러면서 이제 막 각각 막 다 그리지 않아 보통? 안 그래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문제가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 지금 여기 볼래요? B분의 A가 나와 있지. B분의 A의 부호는요, AB의 부호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부호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B를 역수치한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이 양수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가 양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B분의 C도 마찬가지 논리로 B분의 C의 부호랑 내가 BC의 부호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야, 얘들아. 이거 납득되니? 근데 앞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지금 열심히 붙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기울기가 음수고 그 다음에 y 절편도 음수인 직선이었군요 라고 새롭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울기도 음수고 y 절편도 음수고 하는 직선을 러프하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지금 외롭게 있죠? 그러니까 정답의 1사분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는 4분면 구하라고 하면 2, 3, 4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 얘들아. 이게 지금 중2-1 때 사실 다 배우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새롭게 중2-1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나와 있느냐 아니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꼴로 나와 있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중2-1 문제야. 그쵸? 그래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힘냅시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우리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 근데 얘도 쌤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중2-1 때 막 다 배웠더만. 뭐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중딩 때 수직도 배우던데? 그쵸? 기울기 곱한 게 서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게 또 있냐면 그 중딩 때랑은 다르게 이게 1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축의 수직인 직선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축의 평행한 직선들. 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이런 거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뭐 y는 b 이 녀석이 뭐 x는 a 이런 식으로 부르면 이 두 녀석도 서로 수직한 거예요. x, y축이 수직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도 수직하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한번 하고 가면 좋으니까 쌤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y는 mx 더하기 n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 m이 m'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n이 n'이랑 다를 때 이게 제일 유명한 평행하다의 조건이죠. 왜냐면 둘이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이 서로 다르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웃기게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n이고 뭐 여기가 n'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직선들이었던 거죠.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n과 n'이 서로 똑같고요. n과 n'도 서로 똑같으면 그냥 이게 다 같은 식이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 중딩 때는 얘들아 일치하다가 나왔을 때 사실 그냥 어차피 다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텐데 지금 고딩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야.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이런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3x 더하기 6y 플러스 9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두 직선은 서로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좌변이 뭔가가 다 있고 우변 는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통 이러지. 뭐 여기만 이렇게 뭐 이렇게 없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ky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게 일치할 때 kt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식에다가 3배 해줘가지고 구한 녀석들이 각각 다 k랑 t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이게 둘 다 달라. 이게 다 다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y는 mx 더하기 n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요. 시험 때는요, 우리가 이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행하다. 근데 이제 평행하다는 좀 뻔하니까 평행하다가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이제 교점이 없다. 두 직선의 교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방정식의 관점에서 이제 해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일치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제 이 녀석은 뭐랑 똑같냐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기울기가 둘이 서로 다르고 미안해 얘들아 이거 그래 다를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n이 n'이랑 똑같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한 점이 스페셜하게 y절편에서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y축 위에서 교점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를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딱 머릿속에 지금 다시 한번 넣어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요식에서도 또 똑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얘들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녀석은 수직한 두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웁시다. 수직인 거는. 자 얘들아 그럼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형태는 얘들아 표준형이야. 우리가 y는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는 일반형이죠. 일반형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다 들먹이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일 때랑 일반형일 때를 솔직히 이게 구별해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 근데 그냥 한 단계 한 페이지 더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B 또는 B'이 0일 때랑 그 다음에 A 또는 A'이 0일 때만 잘 구별을 해줘서 식정리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표준형일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봐봐. 만약에 B가 0이야. B'이나 B가 0이야. 그럼 이게 Y쪽이 사라지잖아. 그럼 또 X는 마이너스 A분의 C 같은 이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탄생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A나 A'이 0이면 또 X쪽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같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태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녀석들만 조심하고는 우리가 요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 똑같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돼.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일 때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못 만들고요. 왜냐면 우리가 Y는 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Y가 없잖아. B가 0이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 만든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 그럼 얘들아, 지금 저 개념 1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될까요? 라고 물은다면 나는 외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눈에 익힐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거를 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녀석을 굳이 외우진 마는데, 그렇게 외우는 걸 추천하지 않지만 외우는 거 싫어하는 저도 하나는 외우고 있습니다. 뭘 외우고 있냐? 수직 조건이에요. 수직 조건은 뭐냐면 AA' 더하기 BB'이 0이다. 나 요거 하나 외우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만 한번 쌤이랑 유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요 녀석에서 B랑 B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가 얘네를 다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의 모시기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의 더하기 모시기 이런 식이었겠지. A 프라임까지. 동의하시죠? 그럼 얘들아,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라며. 그러니까 A분의 B의 곱이랑 A 프라임분의 B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적절하게 정리해주면 이게 나와요. 어떻게 정리하냐? A 프라임을 양변에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BB 프라임은 마이너스 A 프라임.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 이거 더한 게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요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곱 합은 0 이렇게 외워. 곱 합은 0 이렇게 외우시면 수직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 얘들아, 여기까지 나 설명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주고 나머지 문제 또 쫙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한숨 돌리고 오세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직선을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뭔가 너무 틀에 박힌 느낌으로까지는 풀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일단 구해줍시다. 자, 그러면 2,5랑 4,1을 지나니까 x좌표 이진가할 때 y는 4만큼 감소하고 있죠? 라고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0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y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적고 갈게. 그러니까 얘들아, 방금 내가 기울기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해가 될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야. x가 2 증가할 때 y는 4만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점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래. 자, 얘들아, 수직인 직선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기울기 하나 주고 다른 한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하거든? 그러면 한국말로 외우고 있어, 얘들아. 역수 후 부호 바꾸기. 역수치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역수치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3, 마이너스 4니까 x 빼기 3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개만 잘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빼기 4니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줄게요. 그냥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오, 쉣. 괜찮아요. 너네가 다 졸아서 그래. 분필도 화난 거 아니야. 나 대신에 분필이 화내주고 있어 지금.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지금 앞에 녀석은요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쵸? m제곱 더하기 1이고 뒤에 직선의 기울기는 4m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녀석의 y절편 2m 그 다음에 뒤에 녀석 m-1인데 이 녀석이 달라야 됩니다 까지 적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 풀어보자. 자,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m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m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탈락이죠. 그러니까 m값은 5였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 m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일치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점 마이너스 1,3에서 수직으로 만나고 싶대요. 오, 자, 문제 한번 적어볼게. a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일단은 수직이래. 맞지? 얘들아, 쌤이 아까 이렇게 있으면 수직 조건 곱하고 더한 게 0이다 쓰라 그랬지? 그러니까 수직인 조건 하나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b가 0이네요. 아, a는 b였군요. 이렇게 하나 구해주고 가는 거야. 수직 조건 이용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녀석이 마이너스 1,3에서 만나니까 다 마이너스 1,3이 각각의 직선들 위에 점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대입해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면 된다. 자, 마이너스 1,3을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2는 0이니까 a 값은 7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와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값 7이니까 b 값도 7이었겠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1,3 대입할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b인데 7이니까 21 플러스 c는 0.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24군요. 이렇게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구하래? 그냥 실수 A, B, C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77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넘어갑시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 들을만 하죠? 그 다음에 18번.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고 싶지 않대요. 자, 요 녀석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세 직선 중 두 직선 이상이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애들이 제일 많이 놓치거든, 시험 기간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 이럴 때는 삼각형이 안 생겨. 얘들아,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세 직선 중에 두 직선 이상이 평행하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거나 아니면 띵띵띵 이런 느낌인 거야. 그죠? 그리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띵띵띵 이런 느낌인 거죠. 어딜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삼각형이 생기려면, 만약에 생기려면 그냥 기울기가 서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좋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직선 3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y는 2x 플러스 3이니 5니? 3이야? 침침해. 3이네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은 ax 마이너스 1이지. 이 세 녀석이 삼각형을 이루고 싶지 않대. 얘들아, 근데 이거 봐봐라. 이미요.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2랑 마이너스 1짜리로. 이미 기울기가 서로 달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미 깔려 있어. 그러면 이 남은 한 녀석은 이렇게 돼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A가 평행의 관점에서는 2가 돼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도 괜찮지. 이게 A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이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일단 평행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두 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것만 잘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3x가 3이다. 따라서 x 값이 1이지? 그럼 x 1 대입하면 y 값이 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지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아래 ax-1에다가 1,5를 대입하게 되면 5는 a-1이니까 따라서 a 값이 6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6, 2마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삼각형이 안 생기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만 아래 지금 뭐야 얘들아, 그리고 저 18-2번 한번 볼래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뉜데 저 말은 무슨 뜻이야? 저 말은 무슨 소리예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뉜대요. 무슨 느낌이야? 한번 찍어봐. 그려보세요, 종이에다가. 아무렇게나. 띵, 띵, 띵. 자, 쌤이 물어볼게요. 삼각형이 생겼어요. 이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지금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일단 네 부분보단 많은 것 같아. 그쵸? 1, 2, 3, 4, 5, 6, 7. 무려 7부분으로 나눠진 거네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6개로 나뉘어진 거지? 이렇게 되면요? 6지점으로 나눠진 거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그치? 이 세 녀석이 띵띵띵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맞죠? 두 직선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일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구해. 숙제로 풀 때. 자, 넘어갑니다. 자, 19번. 가봅시다. 자, 점 A 마이너스 2,1에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3에 내린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기하적으로 먼저 한번 해석하려고 해봐. 2분의 1x 플러스 3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여러분들,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마이너스 2,1은요, 저 직선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래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가 y값이 2가 출력이 되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1은 요 아래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는 저 축이랑 저런 그림을 그리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봐봐. 너무 옹졸해지죠, 그림이. 봐봐. 문제 풀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울기가 2분의 1x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맨 땅에 그리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방금 물어본 질문이 마이너스 2,1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만 물어봤죠. 그러면 잽싸게 마이너스 2를 저 직선에다가 대입해. 그럼 y값이 2가 나왔지. 그러면 저 직선은 마이너스 2,2를 지난다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2,1은 그러면 이 직선의 아래 이런 식으로 있겠네. 이렇게 그냥 그리면 좀 더 이렇게 넓직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대. 그럼 이런 식으로 그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교점에 이제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달라. 요거 요구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 우리가 y는 2분의 1x 더하기 3에 이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그럼 마이너스 2인 거 보이니?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그리고 그 녀석이 이제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요 수직이 등분은 아니지. 이 수직인 방정식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쌤이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등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제 1차 방정식 풀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합시다. 자, 2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x 더하기 6이다. 그럼 5x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2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아무데나 대입을 해서 y 값만 잘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2분의 1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y 값은요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5분의 9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 h의 좌표는 5분의 마이너스 12, 5분의 9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해두셔야 된다. 자, 20번 넘어갑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헐, 딱 봐도 귀찮겠죠? X, 축,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이런 식으로 축을 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점이 예뻐서예요. A가 0,4죠? 그 다음에 C가 4,0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싱글벙글 해야 돼. 아, 예쁘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B, A, C 이런 식인 거지? 이제 여기에서 삼각형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풀 때 있잖아. 너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라고 배웠었어? 중2 때? 내심 왜 아니에요? 수심입니다. 이런 거 막 들어본 적은 있을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교점? 아, 물론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이따 빠졌는데 나와. 그래서 내 아마 분명히 학교가 좀 어려웠다면 수심까지 배웠을 건데 무튼 넘어갑니다. 자, 수심이야.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수직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수직이 등분선 뭐 했어. 그 다음에 또 딴 데서 했겠지.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이렇게 긋고 나 보니까 이거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 알 거야. 왜냐면 다른 한 녀석도 분명히 저기를 지나줄 거거든요. 이게 뭐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지나줄 거야. 그럼 얘들아 세 개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떤 거 하나 끼고 싶어요? 제일 예쁜 거. 얘들아 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 뭐가 제일 예뻐 보여요? 빨간색이 제일 예뻐 보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중점이 1,0이잖아. 그러니까 x equal 1이 그냥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킵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파란 거랑 초록색 중에서 뭘 구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더 예쁜 게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파란색은 요 AC 직선의 수직이잖아.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예쁘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1로 아주 예쁘잖아. 그러니까 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러는 거야. 암산으로. 이게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세워지니까 이 녀석이랑 요 x 이퀄 1이랑 연립하게 되면 그냥 1만 대입하면 y 값 3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교점의 좌표가 1,3으로 그냥 구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생각 없이 구하면 이 파란색 구하고 이 초록색 구한 다음에 연립을 때려요.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 보여주기 귀찮긴 해요. 근데 얘들아 이거 기울기 지금 2짜리지. 그럼 수직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x 근데 절편이 지금 4,0이야. 그거 4 대입했을 때 빵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였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또 x좌표가 잠깐만 잘못 구했나? x 플러스 2가 잠깐만요. 수직이등분선
기울기 2짜리 맞지 않니?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않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 구했나? 아니잖아. 1, 응? 1,3 맞지 않아요? 뭐야 1,1이야? 잠깐만. 응? 아 잠깐만 얘들아 내가 그냥 겁나 이상하게 세웠구나.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잠깐만. 자, 지워볼게. 여기서 이게 꼭지점에 닿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 얘들아, 일단 요 1,0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꼭지점 안 지날 거야. x = 1이니까. 저 0,4를 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수직이등분선 세울 때, 얘들아, 미안해. 내가 이거를 절편에 이걸로 찍어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한 거냐면, 해봐. 미안합니다. 얘도 정정. 요쪽 있죠? 여기 중점 있잖아. 여기에서 수직인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2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짜리니까 y는 그냥 x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점 지나는 녀석이었어. 얘가 그려지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녀석 지나면서 여기 이렇게 된 게 원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0,0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2,2 이렇게 됐던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수직인 녀석 있잖아. 여기 등분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건데 여기 x절편은 내가 몰라.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의 교점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x는 1 아까 구해놨던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 이거 구해놓은 거 연립하면 그냥 1,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는 1,1입니다. 얘들아 근데 자 정정 여기서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 이 녀석의 수직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그냥 안 지났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수직 2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나는 점을 찍고 나서 해야 되겠다. 수선의 발에 내가 문제를 이거 잘못 봤네. 수직 2등분이라고 그랬는데 수선의 교점이 수심입니다. 정정할게요. 미안해요. 우리가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수선의 발의 교점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냥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수선의 발의 교점이란 거는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수심이야. 이게 수심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변에 대한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고 다른 거예요. 그쵸? 쌤 이거 수심으로 잘못 봐버렸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 뒤쪽에서는 뭘 배우냐면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얘들아 정점의 뜻이 뭘까요? 정점. 막 뭐 수학의 정점 이런 거 할 때 그 정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들아 너네가 아는 정점 뜻이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뭐 뭔가 꼭대기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뭐 요리의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점을 찍다 할 때 그 정할 때 정이 뭘까요? 정수리 할 때 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여기 정수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커리어 하이를 찍은 게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직관적으로 뭔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점은 그 커리어 하이점이 아니야. 머무를 정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은 정류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정거장
할 때 정의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그 정점을 그 커리어 하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안 돼. 그 중요한 정점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점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선과 노선이 지날 때 그거의 교차점을 의미하는 건데 정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자, 두 직선의 정점은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임의의 직선을 세우고 싶잖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얘가 내가 뭐 지금 뭐 A, B 이런 거라고 부른다면 지금 y는 m의 x-a 더하기 b라고 표현하면 저 A, B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인 거예요. 기울기 m의 값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임의의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예를 들어서 양수야. 그러면 양수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A, B를 지나가게 되는 거고 음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기울기가 0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얘는 내가 표준형으로 정의한 거지. 표준형으로 정의했다라는 거는 y가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저 식의 치명적인 단점은요. x는 a를 나타내지 못해요. 이 직선이 x는 a는 못 나타내. 이걸 제외한 모든 직선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해요. 근데 얘만 별도로 추가해줘야 돼. 왜?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1차 함수가 아니라서 그래. 1차 또는 상수함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야. 그래서 고딩 때 어떠한 표현을 배우냐면 일반형을 배워서 일반형이 이 점을 항상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냥 mx 더하기 ny 더하기 l은 0이라는 이제 새로운 일반형을 세우게 된다면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얘는 A, B를 항상 지나는 녀석인 거야. 왜냐면 A 넣고 B 넣으면 이게 다 는영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새롭게 표현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고1 때 직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x는 a라는 녀석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이게 얘가 봐봐. 이 녀석이 0일 때야. 그러면 m의 x-a가 플러스 0이니까 그냥 는영 되지? 그리고 m은 0이 아니야. m은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m이 0이 아니고 n이 0일 때 이게 지금 0이 아니니까 나눠줘도 되니까 이항시키면 x는 a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식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x는 a를 못 만들어. 근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차이를 항상 읽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저 개념 18 한번 볼래요? 두 직선이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랑 그 다음에 각각 계수에다가 프라임 붙인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이 두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전제가 깔려 있지. 이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날 때야.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두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빠르게 세우고 싶어. 빠르게. 근데 봐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하고 그냥 연립해가지고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거든? 혹은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고 근데 이것들이 다 귀찮단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일단 ax 더하기 by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 써. 그 다음에 는영 만들고 나서요. 내가 아무데나 k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 게 0이다 라고 세우면
지금 요 녀석 있죠? 지금 요 녀석이 새로운 직선이에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잘 봐. 어차피 K라는 이거는 상수야, 얘들아. 상수를 곱해도 지금 이 녀석에다가 그냥 몇 배만 해준 거기 때문에 직선인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1차식 더하기 1차식은 또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1차식이 생겼다라고 바라보는 거야. new 직선.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 new 직선은 애지간한 걸 다 그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나 이제 조는 거 보면 딱밤 때린다, 진짜. 얘랑 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요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되는 것까지 동의하니? 동의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스페셜한 지점들이 생겨. 만약에 내가 K가 0이라면 그냥 요 직선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이 빨간 색깔 녀석처럼 똑같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녀석이랑 겹치게 되는 거야. 이게 K가 0일 때야. 빨간색처럼 똑같이 생겼어. 근데 요 식은요, K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요 노란색 직선 있지? 얘랑은 겹쳐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당초에 지금 얘네 둘이 서로 기울기가 다르잖아. 기울기가 다른 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더하게 되면 이 녀석이랑 똑같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 만약에 이게 이거랑 똑같이 그려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녀석을 t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공통인수여가지고 new 직선 중에 하나가 K 더하기 T에다가 그 다음에 요 노란 색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순간 이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돼요. 그 정확하게는 이 두 직선이 일치할 때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지? 막 졸리고 그러지? 딱밤 맞고 싶어서 졸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녀석이 둘이 절대 똑같아질 수가 없어서 K를 붙인 직선이랑은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고 나머지 랜덤한 직선들에 대해서는 다 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잘 들어. 처음 배울 때 매우 어려워요.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을 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유일하게 이 노란 색깔 직선만 못 표현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르치던데? 내가 막 다른 이제 막 강의를 찾아봐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안 돼요. 이게 엄밀하게 이해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K를 만약에 엿다 붙였다. 그러면 이 새로운 직선은 어지간한 직선, 요 교점 지나는 직선들이긴 한데 요 노란색을 포함을 못 시키고 반대로 내가 엿다가 K를 곱해가지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은 표현할 수 있지만 요 주황색은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요 빨간색은 표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녀석에다가 둘 중에 하나에다가 K 붙여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K 붙인 쪽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저 아래에 써져 있어요. 자, 그 다다음 쪽 볼래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외에 우리가 저기 쌤이 설명한 내용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K를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 K 붙인 쪽에 직선만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거기에도 좀 써져 있어요. 근데 저게 봤을 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당장에 문제에 뭐 저게 막 너무 깊게 심화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것도 또 학교 바이 학교야. 학교 쌤들 중에 이제 강조를 하시는 쌤들이 계실 수 있어. 그럼 그때 이제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얘가 는영이 되는 값을 지난다. 그러니까 교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라고 이해를 일단은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개념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자, 21번 한번 볼게요. 자, 직선 저 녀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얘들아, 우리가 뭐뭐 값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 나오면 항등식이었죠? 항등식. 그래서 우리가 K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몰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 얘들아, 눈을 크게 떠봐. 내가 K가 없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내가 K가 달린 거를 이런 식으로 적어서 는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K가 없는 쪽은 얘들아 맨 앞에서 EX가 튀어나왔겠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플러스 Y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겠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은 K가 있으니까 K로 묶어냈으니까 KX에서 X만 남고요. 그 다음에 2KY에서 2Y만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에서 마이너스 4만 남았지.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나냐 라고 물어보면 K값에 관계없이 저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는영이고 이게 는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잘 연립을 해주게 되면 교점이 나오겠죠.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x 더하기 2y가 4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연립하시면 x랑 y가 나오겠죠. 그냥 그거를 정답으로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대충 넣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얘는 좀 자주 나오는 꼴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야. K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2,3을 지났다. 그 이제 이 말을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도형이 나타내는 게 지금 저 두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잖아. 그치? 얘들아, 이어서 설명할 거야. 잘 들어. 내가 이 직선을 L이라고 부르고 이 직선을 M이라고 한번 부를게. 그러면 L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고 L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M은. 그러면 이게 교점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3이었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문제에 나온 저 직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M직선에다가 K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표현이 돼. 막 다 표현되고요. 심지어 이 L이랑도 포개질 수가 있어. 근데 이 M이랑만 포개질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똑같은 말로 받아들여져야 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 B 지남, 마이너스 2,3 지남 이거는 연립으로 찾아주고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저 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뭔데? 라고 물어보는 게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다음 챕터에 쌤이 아까 말한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게 된다. 그 차이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저렇게 뭐 실수 K 관계없이 항등식이구나 이러면 그냥 능령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값만 찾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의미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22번 자 직선 y는 m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저 두 선분을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자, 얘들아, 쌤이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1,0이랑 4,2를 찍어볼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1,0, 여기가 4,2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게 선분 AB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아, 우리 문제에서 나온 저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것 같아요? x에다가 뭐 대입하면 y값 뭐 나올 것 같아?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마이너스 1,3인 거 보이죠? 얘들아, 예! 이렇게 한번 바꿔봐.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또 이거는 0, 또 이거는 0이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되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야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3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막 직선들이 겁나게 많은데 이 선분이랑 만나고 싶잖아. 그러면 얘들아 막 밖에서 난리치면 안 되고 이 녀석이 이제 좀 이렇게 내려와줘서 이렇게 생길 때가 이제 기준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 각각의 기울기를 M1, M2라고 부른다면 이 두 녀석 사이에 있을 때가 선분이랑 만나요 라고 푸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3과 1,0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죠?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감소했어? 2 증가할 때 3만큼 감소했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적는 거야. 공식 가급적 안 쓰는 걸 추천해.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얘는 x가 몇 증가할 때 y 얼만큼 감소했어? 5 증가할 때 1만큼 감소했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었었던 거야.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얘가 더 작은 거야. 음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분 AB랑 만나게 되겠죠? 양 끝점 뭐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등호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괜찮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당부사항이야 얘들아.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익숙해져야 돼. 이게 내가 이제 너네 공수 원 기말범위 할 때 내가 맨날 이렇게 구했잖아 기울기를.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너네도 내년에 나한테 배울 때 내가 맨날 기울기 이렇게 구할 거거든. 그때 이제 막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좋아요. 안 어렵다. 할만하다. 자, 23번. 자, 23번 볼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저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 근데 자,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냥 저 교점을 아싸리 구해. 구한 다음에 그냥 저 뒤에 나와 있는 직선에 수직이고 싶어. 그러면 저 뒤에 거 직선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거든? 그러니까 2분의 3짜리라고 세워가지고 그냥 피지컬로 그냥 풀어버려도 돼. 뭐가 어려워. 안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의 하나를 배우고 왔잖아. 어떤 걸 배우고 왔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요, 한쪽에다가 K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되면 이제 문제에 나온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란 걸 세운 거야. 아, 이거 이해됐다. 그쵸?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자, K 먼저 쓰는 게 이쁘니까 K 더하기 3의 X,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4의 Y,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다. 아, 이해된다. 이해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나와 있어? 직선 2x 더하기 3y 플러스 4는 0이랑 수직하고 싶다 그랬지. 쌤이 일반형으로 나타난 두 직선에서 수직인 거 예쁘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더한 게 는영이다. 그걸 써먹는 거야. 아, 그래서 2에 k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3에 2k 마이너스 4인데 내가 이거를 2로 끄집어내서 보면 여기 k 마이너스 2로 바뀌거든요. 이게 는영이야.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4k 그 다음에 플러스 3인데 빼기 6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3. 따라서 k 값이 4분의 3이었을 때가 수직이었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거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잘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얘들아 그 새로운 이제 공수2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안 구하고 푸는 방식이야. 이게 더 빠르긴 해. 근데 내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점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구하기 이거 두 개로 새로운 직선 구하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시험 기간 때만 쓰여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뭐 수직 이런 것까지도 어렵게 안 내고 나중에 이제 고2, 고3 때 다른 책을 배우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는 해. 근데 우리가 저 표현을 보고 아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해야겠구나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점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소리고 그냥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컨셉을 잘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고1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저 풀이를 외워서 써먹긴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렵지? 괜찮아 얘들아, 좀만 힘내세요.